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현재 방송할 내용은 일주일간의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주일간의 시황 정리, 그리고 현재 우리의 어떤 상황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회원이 회원이 아닌 그냥 일반 어떤 시청자, 청취자가 저희 회사로 전화가 왔는데 우연히도 제가 일단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관리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바람에. 근데 신기한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좀 그거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는 잠깐 짧은 인터뷰를 할 건데요. 인터뷰는 이분은 이제 가스 관련한 이쪽 업종의 현직 필드에 계시는 분으로서 저희가 좀 도움될 만한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볼 의미로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일주일 동안에는 시장이 힘든 장이었죠. 2월 시작하면서부터 시장이 이제 하락을 했고, 꽤 많은 양의 이제 반등이 올라왔지만 아직은 그래도 좀 더 반등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것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죠. 제가 이거는 비공개로 이제 회원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긴 했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국제 수익률 관련한 거, 금리 관련한 어떤 이슈들, 이런 것들에 어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장이 어떻게 조정을 이라고 생각하는지, 혹은 뭐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 그리고 변동성이 커지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 했는데요. 일단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지수를 보면 일단은 그날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오늘 그래도 꽤 좋은 상승을 보이긴 했는데요. 아직 코스피는 그날이 나오지 않았고,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 역시도 반등은 했습니다. 반등은 했고 코스피보다는 강합니다. 그래서 요날 엊그제였죠. 엊그제 이날이 21일이죠. 21일 날. 그러니까 21일 날 엊그제니까 수요일이네요. 그죠? 수요일 날 코스닥은 그날이 나왔고 코스피는 아직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그 회원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는 코스닥에서의 그날이 나왔다. 하지만 코스피의 어떤 반도체 쪽 그 대장인 삼성전자의 하락이 좀 보이는 이런 입장에서 코스피에서의 그날이 나오기가 힘든 구조인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완전히 돌아온 건 아니라고는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코스닥에서의 어떤 20점짜리 그날이 나온 것은 아니냐. 그래서 지금 80점짜리 코스피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인데요. 그래도 나스닥도 같은 모양이에요. 미국 시장도 나스닥 역시도 확실한 어떤 그 날이 나왔거든요. 보면은 나스닥 시장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나스닥 시장도 저점을 형성하고, 나스닥은 좀 일찍 나왔어요. 그날이. 그렇죠? 요게 날짜로 따지면 14일이죠. 14일 날 나왔고, 한국은 한 3일 정도 후에 이제 코스닥이 나왔는데요. 근데 다우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직 다우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마음이 편하지는 않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의 방향성은 언제나 시간차는 두지만 방향성은 비슷하게 갑니다. 보통 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닥에서의 그날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피의 그날을 기다리긴 하지만 원칙대로 우리는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매수를 시작했고,
어제 세 종목을 매수했고 오늘 세 종목을 매수했고 이로써 이제 일단은 포트폴리오의 얼개는 일단 맞춰놨는데요. 이렇게 했죠. 제약주에서 한 종목을 매수했고 그 다음에 화학주에서 한 종목, 그 다음에 전기전자에서 한 종목, 그 다음에 미디어 컨텐츠 쪽에서 한 종목, 그 다음에 정부 정책 관련한 이쪽에서 이제 두 종목, 이렇게 해서 한 업종당 20%씩 비중을 매수를 할 것이고, 지금은 이 한 종목씩 매수 1차 매수 비중 4%씩 1차 매수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개 종목을 비중 4%로 1차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식 비중은 24%가 됐는데요. 코스닥에서의 그날 20점짜리 그날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20% 정도 주식 비중을 일단 담아봤습니다.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일단 원칙대로 일단 매수를 했고, 시장이 만약에 잘못되면 일단은 다시 시작을 해야겠죠. 만약에. 하지만 일단은 아직은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알 수는 없거든요. 알 수는 없지만 원칙 부분에 있어서 코스닥에서 그날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매수를 했다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어, 그런 식으로 일단 됐고, 예,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좀 신기한 어떤 경험을 좀 했는데요. 뭐냐면, 회원분께서 전화가 왔는데, 회원이 아니고 그냥 일반 그 유튜브를 봤던 고객인 것 같아요. 근데, 전화 오셔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 코스닥에서는 뭐 시그널이 나온 것 같고, 코스피에서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맞느냐. 그래서,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오늘 두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두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두 종목도 오늘 매수 대상이었고, 근데 이 두 종목 중에 한 네 종목 정도로 오늘 좀 보고 있다가 이 회원은 이 두 종목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저희는 요 세 종목을 매수를 했는데 그래도 겹치는 종목이 있어, 두 개나 겹치는 종목이 있길래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동영상을 좀 오래 좀 보셨던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저희 동영상으로 좀 많은 공부를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순간 저희와 좀 비슷한 어떤 흐름을 좀, 시장의 어떤 그런 흐름을 같이 리듬을 타고 있는 것 같아 보여서 좀 신기했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화했을 때 약간 그 뭐 마음이 통하는 어떤 그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겠죠. 예를 들어서 저랑 어떤 뭐 아주 친한 친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영화관을 갔습니다. 영화관을 갔는데 여러 개의 영화 이제 포스터가 있는 것 중에 말을 안 해도 두 아주 친한 친구는 거의 같은, 저는 그렇거든요. 같은 영화를 이렇게 딱 고르는 이런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이 분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와 어떤 같은 원칙을 가지고 매수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보는 좋은 종목도 그분 역시도 좋게 보고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마치 뭔가 마음이 통하는 어떤 이런 느낌을 좀 받았고, 그분도 시장의 방향을 좀 저희와 비슷한 견해를 좀 보고 있구나라는 좀 신기한 경험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분은 좋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시장에서는 일단 20점짜리의 추세 전환을 20점 정도, 20% 정도의 추세 전환을 확인했다 정도로 보이고요. 아직 코스피의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나 내년이 아니죠. 다음 달 3월 20날 FOMC 회의 이때까지의 어떤 약간의 어떤 변동성 혹은 박스권 정도의 느낌도 예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도 거래량이 좀 줄고 있고, 그렇죠? 줄고 있고 약간의 어떤 조금씩
확신에 찬 어떤 매수자들이 나오지 않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확신 매수자들이. 그들이 나와야지 코스피에서도 그날이 나오고 시장은 본격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보면 시장을 보면 지금 시장이 그 약세 조정을 받은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시장에서 이런 조정을 받을 때는 기간 자체가 이 고점 대비해서 보면 아이고 이 고점 대비해서 보면 고점 대비해서 보면 지금 한 18캔들이니까 한 3주 반 정도 지난 거거든요. 근데 보통 조정이 3주 반 정도면 그렇게 뭐 긴 시간은 아니거든요. 보통 다 한 달 반 뭐 이 정도 이상까지는 아주 작은 조정일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도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은 급하게 매수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가 4시 반에 회원이랑 일단 고객 인터뷰를 관리자분이 좀 잡아 주셔가지고 일단은 회원과 잠깐 통화를 하는데요. 이 회원도 아마 처음 매수를 할 거예요. 저희 회원이 되고. 근데 이분에게 좀 들을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전화를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저번에 통화하고, 예, 예, 예. 오랜만에. 괜찮나요? 밖에 있는데 아, 많이 불어가지고. 예, 예,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바람 소리가, 괜찮아요. 예, 바람 소리 좀 들리게, 추우시겠어요? 아닙니다. 예. 그, 바쁘실 테니까, 뭐, 한 10분, 10분 정도, 이렇게 짧게 예. 이야기 좀, 나누면 좋겠는데요. 그, 일단은 저희 회원이 되고 나서 이 매수가 처음이신 거죠, 이번에가? 지난번에 마지막에 한 9종목 추가매수 할 때 아, 들어갔다가, 이익 실현하기 전에 마지막에 들어오셨네요, 그때. 예, 그때 아, 이제 그 마지막에 이익 실현하라고 해가지고, 아, 따라서 매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예. 제가 좀 궁금했던 거는 그때 예전에 한번 처음 통화했을 때, 예,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일단은 한 종목을 오랫동안 보유하셨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근데 다행히도 좋은 종목이어서 큰 수익을 냈었는데요. 예, 그때 어떤 그런 분위기나 어떤 상황들, 그리고 그것을 매도하게 된 어떤 이유들을 예. 그런 긴 시간을 이제 보냄으로써 좀 느끼셨던 거가 뭐가 있나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종목을 처음 시작한 게 이제 2011년도인데, 2011년도요? 예, 그 종목이 2011년도, 그 종목을 말씀드려도 괜찮죠? 어차피 보유 안 하고 있으니까. 예. 셀트리온, 예, 예. 2011년부터 네. 그 당시에는 좀 우여곡절이 좀 많았죠. 그쵸.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투자하게 된 계기가,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들리네요. 예, 자리를 옮길까요, 그러면? 괜찮으시면 예, 예, 예. 예, 지금 1분 정도 걸리죠. 예, 예, 지금 좋습니다. 예. 예, 이제 계단을 좀 내려가서 예. 어떻게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요? 허리는 괜찮으세요? 허리는 진짜로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 스트레칭 뒤로 제끼는 스트레칭을 많이 하면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지금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아이고. 네, 이제 네. 다 왔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친구가 먼저 이제 셀트리온에 먼저 투자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몇 년도, 2000 몇 년도라 하셨죠? 그 친구는 10년도에 했었죠. 예, 2010년도였고,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이제 수익을 어느 정도 걷고서 이제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잘 모르니까, 네. 셀트리온에는 몰라서 하지 마라. 포스닥은 위험하니까 하지 마라. 네. 저는 말렸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나오고, 제가 우연찮게 어느 기업을 방문하게 됐는데, 네. 그 회사의 상무님이 퇴직금까지 다 벌어서 지금 투자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셀트리였네요. 네, 그 와, 당시에. 예, 그래서 어떤 회사길래 해가지고 이제 좀 많이 찾아봤죠. 네,
사업성은 괜찮겠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여윳돈 조금씩 생길 때마다 그때부터 계속 이제 모았죠. 네네. 모으다가 이제 뭐 한가 4번도 맞고 그때는 이제 제가 좀 완전히 맹신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랬으면 안 되는데 네. 한가 4번 때는 맞을 때는 오히려 더 이제 매수를 했죠. 네. 그러고서 이제 뭐 일정한 이유 없이만 하락할 때가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유가 있어서 하락하면은 매도를 하긴 이유 없이 하락하니까 네. 그래 그럴 때는 이제 조금씩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기도 했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최근까지 해서 많이 했는데 네. 그동안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이게 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네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인 제 생각에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제일 괜찮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워낙 등락이 있다 보니까 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우연찮게 이제 대표님 방송도 보고 되고 네. 가입하기 전에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봤거든요, 동영상을. 예, 예. 그랬더니 좀 믿음이 가겠구나. 그래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구나. 네네. 그래서 이제 과감히 정리하고 네. 네, 대표님 방송 보고서 이제 투자를 완전 방향이 바뀌었죠. 근데 지금은 네. 마음 편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셀트리온으로 사실 엄청난 수익이 나오긴 했죠. 몇 프로 정도였었죠? 예. 11년도부터 누적 수익은 1700%. 1700% 정도 수익인데, 예. 근데 사실 이거를 이렇게 한 5, 6년 이상 버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어느 종목이 좋은 종목이 있다고 하면, 예. 사실 그거가 그 어떤 성공이 담보된다면 이렇게 버텨볼 수도 있겠지만, 예. 사실 셀트리온이 과거 한 2014년도 때까지는 사실 그렇게 유명하거나 이렇게 좋은 편의 어떤 좀 잘 알려진 종목은 사실 아니었었거든요. 예. 변동도 심했고. 코스닥 1위라도 아는 사람들만 알았죠. 맞아요. 예. 근데 요게 좋아진 건 사실 그렇게 많이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그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전 버티셨는가. 전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일단 너무 좋았죠. 그 친구 말고, 네. 최대 투자했던 친구 말고 다른 친구 하나 더 있거든요. 네네. 그 친구도 이제 처음 2011년도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어요. 네네. 이제 서로 이제 힘들 때 의지하고 전화 통화하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버텼죠. 근데 이거 주위에 이제 주식하는 거를 얘기를 잘 안 해서 네네. 조용히 상담할 사람도 없고 네네. 그 친구하고 서로 많이 해서 버텼죠. 근데 사실 이 예. 종목이 좋은 거를 사실 너무도 잘 아는데 사실 이게 앞으로 더 계속 상승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지난번에 네네. 이제 고스피 이전하기 전에 네. 일부 또 다시 매수하긴 했어요. 그러세요? 예. 그러셨구나. 전 아직도 사업성이 네. 아직도 해자라고 하죠. 네네네. 그게 아직 있기 때문에 네. 사업성이 괜찮아서 등락이 더 있더라. 그거는 이제 아예 다른 계좌에다가 넣어놓고 예. 그거는 그냥 장기적으로 보려고 그냥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방식이 사실 뭐가 맞고 틀리다 이건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근데 예. 근데 일단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한 2010년, 11년도부터 쭉 버텨왔던 거였고,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는 못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생각나는 게 2014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요 초기 때 저희도 한번 매수를 하고 요때 잠깐 하고 안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저희 유튜브를 봤을 때, 그때 셀트리온을 딱 그렇게 크게 2번 정도 저희도 매수를 맞습니다. 했었거든요. 예. 예. 했는데, 선생님처럼 이렇게 길게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는 약간 이렇게 그렇게는 못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걸 먼저 말씀을 예, 예, 드리는데, 예. 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한 종목 정도, 장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발굴이 되면, 네. 이게, 5%든 4%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담아가는 건 어떨까, 그걸 제안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만약에 셀트리온 같이 크게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알 수 있을까? 일단 그게 먼저 저는 좀 고민이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2010년도에 11년도에 매수할 때 7년 후에 이 회사는 엄청 성장할 거야라는 것을 네, 만약에 예측을 하셔서 그 믿음으로 간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저희는 그런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7년 후에 이게 대박이 날 거야를 도저히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약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저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는 이게 장기적으로 이 주식이 뭐 성공할 거야, 이거는 못 하겠고, 예, 만약에 예.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면, 저는 방식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한다면, 코덱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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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덱스 200 인버스, ETF 있잖아요. 예, 예, 예. ETF를 적립식으로는 장기적으로는 해볼 수 있겠죠. 인덱스 그래서 상품이라면. 우리 예. 포트폴리오에 그런 것도 하나 이렇게 넣어놓으면 어떨까? 맞아요. 그거의 근데 예, 시기는 예, 어떤 때냐면 서브프라임처럼 급락 완전히 그렇죠. 예, 망가졌을 때는 한번 예, 해보려고 예, 합니다. 코덱스 예, 예. 200을 예, 적립식으로 한번 매수해볼 생각이고요. 근데 예. 지금같이 꾸준히 우상향할 때는 음, 조금 리스크가 더 있다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펀드 개념으로 다가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예, 했고요.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도 좋은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 근데 다만 저희는 이렇게 장기 상품을 장기로 이렇게 종목을 볼 수 있는 눈은 아직 없다 이런 이야기고. 그래서 선생님이 대단하신 거죠. 사실 이렇게 했다는 거는. 아니, 운이 좋아서 지금 좋은 종목을 잘 골랐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좋은 회사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어제 오늘 이제 세 종목씩 매수를 했잖아요. 예, 예, 예. 매수는 잘 되셨나요? 예, 저는 그 시간에 어떻게 딱 돼가지고, 예, 예. 그대로 매수 추천해 주셨을 때 바로 했어요. 아, 예. 일단은 뭐 저희가 업종 5개를 나눠서 이렇게 그냥 1차 매수씩 해서 주식 비중 한 20% 정도로 대충 매수는 했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이 아직 안심할 그럴 단계는 아직은 아닌 것 그러니까요. 같더라고요. 예, 아주 좀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일단은 타진 매수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아까 건의하고 싶으셨던 게 그렇게 장기 어떤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 예. 비중은 어느 정도면 장기로 버텨볼 수 있을까요? 주식 비중 100이라고 정도면. 한다면, 네. 5% 정도. 5% 정도를 보유한 채로 예. 장기로 가보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의 매수는 아니고, 네.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적금식으로 해서 음, ETF를 코스닥이나 코스피 네. 200 ETF를 해서 네. 하나 정도 담아서 뭐 음, 요때 뭐 이렇게 한 번씩 매수하면 좋겠다 이렇게 매수 그러게요. 추천을 해주시면. 만약에 근데 지금 네.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은 들어갈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네. 나중에 좀 지금 이제 좀 제 예측에는 좀 조정 단계가 올 것 같아요. 한 6개월 안에. 네네. 그래서 그때가 오고서 좀 그러게요. 쉬었다가 그쯤부터 좀 이렇게 들어가 보면 어떨까. 그러게요. 확실하게 정말 아주 무서울 정도의 하락이 좀 이렇게 연출됐을 때 바닥이다 좀 싶을 때는 저희도 코덱스 상품을 이 코덱스 200을 한번 해볼 의향도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 예, 의향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하는 방식이 어떻게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가입하신 지가 아직 얼마 안 돼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처음 가입하게 된 동기도 이제 네. 안정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네네. 큰 수익보다는 안전적으로 이렇게 그 매도 시점, 네. 그 위험한 단계가 미리 이렇게 감지를 해서 이렇게 매도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참 네. 많이 편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 맞다. 제가 이걸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뭐냐면, 그 선생님처럼 한 6, 7년을 한 종목으로 매도 없이 예, 예. 꾸준히 왔던 분인데, 아, 저희, 매도도 있었습니다.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하고 뭐 이런, 그래서 그 수익이 나온 아, 거죠. 그래서 누적으로 보신 예, 거구나.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약간 걱정이었습니다. 약간 그 저희는 시장이 꺾이면 매도를 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아, 종목도. 당연히 매도했죠. 예, 매도하고 예. 다 재매수하고 그렇게 했죠. 아, 그러면 뭐 같은 방식이겠네요. 뭐, 그죠? 예, 예. 예, 아, 저는 약간 그게 걱정돼서 저희 방식은 계속 그냥 장기로 보유하는 건 아니라서 예, 예. 그것을 좀 여쭤보려고 한번 했었고요. 아, 그러면 뭐 방식은 같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예, 예. 그리고 그 또 하나 오늘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 가스 관련한 업종에서 예, 예. 근무를 현장에서 하시니까요. 예, 예. 혹시 뭐 괜찮으시면 그쪽 업황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요즘 그 가스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네네. 계속 그 갱신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해마다. 그래서 네. 가스 사용량 계속 늘어나고 네. 그게 2040년까지 하면은 그 글로벌 그 에너지 비중 중에 가스가 26%까지 가거든요. 네네. 이제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그 포션을 많이 차지하기 전까지는 이제 가스 쪽이 이렇게 그쵸. 브릿지 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가스 사용량은 계속 늘어서 네. 예, 전기 쪽이나 가스 쪽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이제 유가하고 많이 달려 있는데 네네. 최근에 유가가 좀 이렇게 오르는 추세여서 네. 향후 1, 2년 안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혹시 그 현장에서는 유가의 어떤 밴드를 어느 정도로 많이 보시나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저희는 보면 예, 최근에 나온 것들은 보통 55달러에서 뭐 75달러 예. 이렇게를 뭐 보는데 사실 이건 너무 범위가 크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유가는 앞으로 뭐 사실 유가랑 좀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예, 유가의 방향을 그래도 지금 가격 60달러 그 이상에서 유지만 한다면 뭐 괜찮겠죠? 가스 업종 예, 쪽은? 60달러 이상만 되면은 네.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보통 미국에서는 매년 4월마다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은행들이 자산 평가를 하거든요. 예, 그 자산 평가를 하는 그 항목 그거 중에서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자기네 은행 그 자산을 그 재평가를 하는데 그 재평가를 통해서 이제 대출 규모를 조정을 하거든요. 그 자산 대비해서 얼마까지 대출해 줄 수 있는 이 비율이 있는데 에너지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에너지 기업들의 그 매장량이 정해진 상황이라서 그 자산 가치를 높게 평가받기 위해서 유가 상승을 어느 정도를 분위기를 좀 이렇게 좀 만들 수 있겠다라는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그것이 과거 사례를 보면 2월이나 5월 뭐 요 언저리 때는 항상 유가가 좀 그래도 반등했던 구간이 있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길게는 모르겠더라도 뭐 상반기에는 유가가 그래도 좀 버텨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혹시 관심 기업이 있으신가요? 유가 관련해서? 관심 없죠? 기업? 어떻게 보면 좀 멀리까지 가게 되는데 네. 그 얼마 전에 성광밴드 얘기하셨죠. 성강밴드, 예, 저희도, 예. 예, 성광밴드 그러니까 건설업체나 성광밴드 뭐 네. 그런 그 기자재 업체들 그쪽에 좀 음, 상황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발주량들이 좀 늘어나나 그쵸, 그쵸. 그런 거 좀 찾아보려고 하고 있어요. 요즘. 저도 성강밴드를 일단은 사실 너무 좋은 쪽으로 보고 있고요. 저도 네.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 다른 느낌일 수도 있는데요. 동성 화인텍도
저도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이 좋진 않은데 일단은 이 동성 화인텍은 어떤 기업의 어떤 영업이익이나 실적보다는 어떤 그 발주량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였던 어떤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역시 성강밴드나 동성 화이텍도 일단 째려보고 있습니다. 둘 다. 아, 저 역시도. 이게 이제 플랜트나 공사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 이제 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제 그 밴드 쪽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맞습니다. 예. 그쪽이 먼저 꿈틀하고 나중에 그 관상업체들이 좀 꿈틀하지 않을까. 그렇죠. 지금 성강밴드가 모습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 예, 예, 그쵸. 멋집니다. 저희도 사실 이 종목을 관심 종목이라고 네. 한번 좀 말씀드리긴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저는 한 3달 전부터 봐왔거든요. 와, 빠르시네요. 그거랑 네. 현대중공업도 좀 괜찮지 않을까. 현대중공업, 예, 예.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유가가 앞으로 좀 불투명하니까 뭐 지금은 좀 좋아지긴 하는데 네네.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 현장 관련해서 뭐, 뭐 어떤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나 혹은 뭐 또 다른 종목들 뭐 관심 있으신 거 있으세요? 다른 종목들을 일단 추천해 주시는 종목들만 봐도 벅차가지고 이제 저는 여러 종목을 안 하거든요. 아, 예, 예. 제 생활하는데 지장이 생기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몇 개만 딱 해서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구나. 그래서 네. 추천해 주시는 것만 그래서 엄선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네. 그것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선생님 1년 수익 기대 수익이 얼마이시죠? 저는 이제 크게 안 보고 네. 좀 5%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낮은 것 같고 한 10%만 넘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1년의 계좌 수익 수익. 계좌가 계좌 수익. 1년에 한 네. 10% 정도이면 이 정도면 사실 이게 사실 되게 엄청나더라고요. 잘하는 그게 거예요. 예, 예, 10년 따지니까는 맞아요. 복리로 엄청난 가면 수익. 무서운 수익률이 이게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정도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예. 마음은 일단 그렇게 바쁘진 않을 것 같아요. 마음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진짜 근데 이렇게 잡아놓고 더 시장이 좋으면 더 더 많이 나오면 좋죠. 수익을 내는 네. 거고 그렇다고 이렇게 요 정도 기대 수익을 해놨기 때문에 시장이 꺾이면 쉴 수도 있거든요. 요 정도 기대 예, 수익이라면. 제가 이게 돌이켜보면은 네. 좀 안 좋을 때 잘못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 11년도에 이제 스트리온 하기 전에 이제 다른 걸 하다가 다른 종목을 하다가 네네. 손해를 많이 보고서 접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돌이켜서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네. 조바심이 다 망쳤던 것 같아요. 그렇죠. 조바심. 예, 맞아요. 그래서 쉴 때는 좀 쉬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이상하게 시장 요즘은 참 네. 마음이 편해요. 아, 근데 진짜로 때를 딱 집어주신. 시장에서 이렇게 쉬자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금기어처럼 돼 있어요, 지금 시장이. 왜냐면 증권사에서는 고객들의 신용으로 주식 투자를 그 유도를 해야지 증권사들이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시장은 항상 좋다라는 표현밖에 못 하거든요. 그리고 매도합시다라는 말을 못 합니다. 그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손해 보는 건 개인들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손해 당사자들은. 근데 쉬는 것 자체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사실 많아서 좀 드리는 말씀이긴 하는데 거부감이 없으시니까 일단 다행이네요. 쉴 때 쉴 수 있어서. 그죠?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오랫동안 장기간 달려왔기 때문에 네. 지금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럴 때는 더 보수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기억에 났던 게 그 선생님이 그 노후 자금의 그 목표가 있었잖아요. 아, 예. 그쵸. 그 목표량이 있었고 그 뭐 그런 사연도 있고 했었는데 예. 그 사실 선생님 지금 그 셀트리온의 그 수익 그 난 부분 있잖아요. 예. 그거를 진짜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 예, 그래서 일부 지금 이제 그 다른 자산으로 바꿨습니다. 아우 잘하셨습니다. 바꾸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좀 선생님이 그래도 셀트리온으로 큰 돈을 버셨는데 그 돈이 노후까지
잃지 않고 조금씩 플러스 되면서라도 이렇게 가면 성공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일단.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주식 비중을 그렇게 높게 예전처럼 이렇게 다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 그죠? 예, 적절하게 조금 작은 비중으로 하시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네. 조정 중입니다. 혹시 뭐 요즘에 고민 중이신 거 있으세요? 뭐 크게 고민 건 없고요. 네. 뭐 전 요즘 좋습니다. 마음이 편해서. 주식 마음이 편해서. 하시면서 이제 혹시 그 주식 하면서 어떤 주식 행복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좀 괜찮으신가요? 어떠세요? 아니 제가 그 수익은 많았지만 스트레스는 그것만큼 많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문가 의견을 받을 수도 있고 네. 한 고래를 얘기할 사람도 이제 제가 뭐 자주 연락은 못 드리지만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있겠구나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아직 뭐 네.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리는 게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그 있는 것만으로도 그 존재감만으로도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변에 네. 좀 추천을 하는데 예. 못 보더라고요. 사람들이 아직 잘 몰라가지고 사실 이게 챙겨보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도 그렇고 이제 좀 악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아, 그래요? 그런 방송들이 있잖아요. 아, 뭐요? 그러니까 이제 예. 예를 들어서 뭐 그래서 추천해놓고 본인들은 매도하고 뭐 아.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TV 뭐 맞아요. 애널리스트들 나와서 예, 예. 아직 그런 있죠.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잘 못 믿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도 저희도 일단 매수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희는 언제라도 누가 와서 우리를 조사해도 당당하다 할 정도로 어떻게 준비하냐면, 저희는 제가 매수 문자를 드리잖아요. 예. 매수 문자를 고객들한테 드리면, 그러니까 저가 있는 팀, 그러니까 그 애널리스트 팀에서 고객들한테 문자를 보내면 그 문자를 저희 회사에 다른 팀에 있는 그 매도만 하는 트레이딩만 하는 팀이 따로 있거든요. 그 팀도 제 문자를 보고서 매도를 해요. 제 문자를 보고 무조건 조금 있다가 시장가로 매수하게 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의 트레이딩 팀은 더 높은 가격에 삽니다. 보통. 제 문자보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럴 수도. 예, 근데 그게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야지 마음이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단 제가 네. 운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병투를 만나게 돼. 아이고. 혹시 건의사항 아까 그거 말고 또 있으신 거 있으세요? 그거 말고 또 있게 되면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이고, 근무 시간이라 통화를 길게 못할 것 예.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번 개인적으로 연락도 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 들어서 반가웠습니다. 아닙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건강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지금 방금 그 고객분이랑 통화를 했는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사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고객한테 전화를 했었냐면, 이 고객은 한 7년 정도 한 종목을 그냥 계속 보유했는지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고팔고를 이렇게 했었다고 하네요. 근데 운이 좋게 마지막에 와서 큰 수익을 봤었고, 근데 이 고객을 만났던 시기가 언제였었냐면 이 셀트리온을 보유하고 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당시 요 언저리에서 수익이 너무 컸었거든요. 수익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익을 보전하는 거를 일단 권해드렸습니다. 왜냐면 시장이 꺾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익을 보전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아직 저희는 셀트리온을 추가 매수는 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셀트리온이 다시 가면 그때 추가 매수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서 이분이 오랫동안 달려왔던 이 스트레스를 잠깐 좀 해방했던 것이고, 이 해방이라는 것이 이분한테는 이만큼 돈으로 시작했는데 이만큼의 자산이 늘었거든요. 이분은 엄청나게 1700%가 수익이었다고 했잖아요. 엄청난 꽤 큰 돈인데 이거를 일단 안전한 곳에 잠깐 대피
해놓으시라고 일단 그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뭐 한 50% 뭐 30% 이 정도 수익이었으면 이런 얘기는 안 했을 텐데 꽤 큰 수익이었기 때문에 이분의 나중에 뭐나요? 그 나중에 어떤 노후에 쓰는 어떤 그 금액을 계산했을 때도 지금 정도면은 충분했었거든요. 그렇게 욕심을 안 부려도. 근데 그래서 이익을 좀 보전하는 의견을 드렸었고 지금 어떻게 그런 자산 배분을 좀 잘 하신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이익 보전이 중요하고요. 가장 첫 번째는 돈을 일단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 잃지 않음으로써 수익이 나는 거고요. 그것이 나중에 이익을 보전해야 됩니다. 계속 들고 있는다고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우연히 셀트리온 같은 아주 좋은 종목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7년, 8년 혹은 10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은 주식시장에서 보기 드물게 아주 운도 좋고 실력도 좋은 분으로 좀 보였었고, 근데 다만 저는 우리와 혹시 다른 방식의 매매라면 어쩌지라는 고민이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이 꺾일 때는 매도를 하는 부분은 같은 공통점이 있어서 걱정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단 오늘 시장을 일단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은 거래량이 많이 좀 줄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것의 어떤 특징이 일단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락에 대한 어떤 하락을 주도했던 이들의 하락이 끝나서 거래량이 준 것인지, 혹은 새롭게 추세가 전환되는데 아직 확신이 차지 않아서 거래량이 줄었는지는 시간이 좀 지나야 알 수 있는 것이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상황 안에서 코스닥에서의 그날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는 주식 비중 한 20% 정도까지를 매수를 일단 한 상태이고, 그리고 코스피에서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매수는 들어갔고 비중은 요 정도로만 일단은 채워놓은 상태이고, 그 다음에 경계를 하면서 코스피의 반등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아직은 안심할 때는 아니다라는 게 일단 저희 의견이고, 저희는 오늘과 어제 매수를 진행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단은 저는 아까 그분처럼 사실 주식하면서 1년에 10% 기대 수익 혹은 20% 기대 수익으로 딱 설정하고 나는 주식을 앞으로 30년 정도만 딱 더 해야지라고 설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거든요. 주식하려는데 누가 10%만 기대 수익을 원하겠습니까? 그렇게 못 원하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은 이렇게 적게 어떤 욕심을 좀 비우고 정석대로 좀 길게 장기 투자를 하겠다라는 어떤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이분들이 계좌가 크게 플러스 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회원분들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기대 수익에 대한 어떤 기준을 현실적으로 다시 잡아보는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대 수익을 나는 1년에 50%낼 거야. 그리고 일부 어떤 투자 자문사들은 한 달에 30% 수익을 내줄게, 혹은 한 달에 뭐 50% 수익을 내줄게, 이런 곳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 다 저의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는 불가능한 겁니다. 단타 1, 2천만 원으로 단타는 가능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2, 30년 계속 이렇게는 주식 못 하거든요. 그리고 회사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는 종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드렸고, 일단 그 다음에 이분에게서 느꼈던 거 하나가 뭐였냐면, 이분이 가스 관련한 이 업종에 계시는데 이분의 그 현장에서 느끼는, 저는 그 이렇게 현장에서 계시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듣거든요. 일단 가스 쪽에서 이분의 직업이랑 이런 건 밝힐 수는 없지만 이분은 유가가 한 $60 이상만 좀 유지된다면, 그죠? 가스 쪽 괜찮을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장기적으로 봐도
장기적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포션이 확 커지기 전까지는 가스가 괜찮다라는 것이고, 이쪽에서 관심 업종으로 저 역시도 성강밴드와 동성 하이텍을 좀 보고 있는데요. 동성 하이텍은 실적으로 주식을 하는 종목보다는 발주수의 주가가 6개월 정도 선반영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보긴 어려운 종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특이한 동성 하이텍과 성강밴드 정도 공통된 어떤 종목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그죠? 이 주말 지나고 다음 주 3월의 어떤 분위기가 아직은 전혀 예상을 못할 것 같아요. 예상이 안 될 것 같고, 지금 사람들이 둔감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국채 수익률이 일정 부분 상승한 상태로 약간의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뭐 국채 수익률이 3% 넘을 거라는 이야기가 대다수이긴 한데요. 사실 이것이 한번 진짜 잘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긴 한데요. 요것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좀 드리겠고, 오늘은 화학 업종들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롯데정밀화학도 좀 괜찮았었고, 오늘 보면은 그쵸, 그런 쪽이 있었고, 종목 이야기는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시장이 완전히 좀 안심을 할 수 있고, 추세 전환이 됐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 때는, 그때는 종목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고요. 지금은 적극적인 매수는 아닙니다. 보수적인 매수인 거고요. 저의 권장하는 주식 비중은 20% 정도, 현금 비중은 80% 정도인 것 같아요. 현재는 주식과 현금의 비중은. 그래서 이 정도로 기 때문에 종목 이야기는 아직은 많이 안 드리는 겁니다. 안 드리는 거고, 시장을 봐서 종목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전환이 된다면 확실하게 하고, 일단은 주말은 좀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푹 쉬시고 다음 주에도 저희 또 열심히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